뉴스 보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세상이 갈수록 무서워지는 것 같아. 또 살인 사건이야? 아, 옛날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범죄율이 30년 동안 2배 이상 뛰긴 했어요. 왜 이럴까요? 개인주의 시대로 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잔인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서 그런가? 그런데 이 기간을 30년이 아니라 1000년으로 확 늘리고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히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800년 전 중세 유럽 국가에서 1년 동안 살인 사건으로 사망하는 사람 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약 100명 정도였어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치면 1년에 서울에서만 10,000명씩 살인 사건으로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1세기 와서는 10만 명당 1명 정도, 100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960년대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했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연설 도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도덕의 궤적은 길지만 결국 정의를 향해 구부러진다. 한마디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세상은 계속 정의로워진다는 거죠.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고 1000년간 살인율도 획기적으로 줄었고 킹 목사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어쨌든 요 도덕의 궤적이란 말이 꽤나 흥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임기 내내 입에 달고 살았고 같은 이름의 책도 나왔어요. 무려 700쪽이에요. 하나 사서 호신용으로 써도 되겠죠? 대신 가격은 좀 비싸요. 아무튼 책을 세 줄로 요약하면 1. 도덕 발전은 IQ 점수와 비례한다. 2. 세상이 좋아지는 건 종교가 아니라 과학 덕분이다. 3. 세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정도인데 이 중에 1번 얘기를 조금 길게 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IQ 검사 항목 중에 공통성 검사란 게 있어요. 단어 두 개를 보고 둘의 공통점을 말하는 검사인데 예를 들면 개랑 토끼의 공통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네 발로 걷는다라고 말하면 구체적 사고를 한 거고 포유류다라고 말하면 추상적 사고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 구체적 사고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고 추상적 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추상적 사고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말고 쟤랑 나랑 피부색은 다른데 같은 인간이네. 고양이랑 나랑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똑같이 감정을 느끼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제임스 플린이라는 사회학자가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50년 동안 사람들의 평균 IQ 점수가 높아졌는데 자세히 보니 다른 점수는 그대로고 공통성 검사 점수가 10년마다 3점씩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IQ가 올라갔으니 사람들이 더 똑똑해진 건가? 그런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된 거예요. 백인, 흑인이 아니라 그냥 인간. 그러니까 인종차별 반대. 고양이도 나랑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니까 동물학대 반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뇌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바라보게 됐고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대상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나열된 도형들을 보고 패턴을 파악해서 물음표에 들어갈 도형을 찾는 능력을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추론 능력도 좋아졌어요. 상황을 가정하고 대상을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추론 능력인데 이게 사실은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거든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결론 내리고. 그런데 이 추론 능력 향상이 도덕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대요. 아까 말한 제임스 플린이 아버지한테 아침에 눈 뜨니까 아버지 피부가 검은색으로 변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었더니 그게 뭔 헛소리냐? 피부색이 어떻게 하루 만에 변해? 라는 대답이 돌아왔대요. 상황을 가정해보고 일어날 일을 추론해야 되는데 상황을 가정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추론 능력이 발달해서 내가 흑인이라면? 내가 동물이라면? 이런 생각들을 옛날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됐대요. 역지사지를 더 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릴 때 IQ가 높았던 애들이 어른이 돼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덜 하더래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나 성차별하고 그러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란 얘기죠. 아무튼 IQ 얘기는 이쯤 하고 종교와 과학 중에 어느 게 더 도덕 발전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종교라는 게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노숙자를 위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기도 하니까 도덕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책에서는 종교를 매우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재앙을 가져왔대요.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마녀 사냥, 9년 전쟁, 30년 전쟁, 세왕국 전쟁 이런 종교 전쟁들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시끄러웠던 이슬람교의 테러 행위까지. 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인 미국의 살인율과 수감률, 미성년자 출산율 통계만 봐도 종교가 사회적 건강이나 행복은 물론 도덕적인 행동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하는 학문인 과학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도 했고 무지로 인해 벌어졌던 많은 비극들을 해결함으로써 도덕의 궤적을 정의를 향해 구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종교보다는 과학이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좋아지고 있나요? 사람들이 동물보호 외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건가? 네, 그렇대요. 전쟁도 줄어들고 노예제도 폐지되고 고문이나 사형도 사라지고 투표권도 확대되고 동성결혼도 가능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관대해지고 있대요. 책의 표현으로는 도덕의 영향권이 확대되고 있대요. 이렇게 계속 원이 커지다 보면 국가나 국경이라는 개념도 사라질 거래요.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기보단 협력하게 되면서 국가도 필요 없어지고 그냥 도시만 남는데요. 사람 살아가는 도시. 권력이라는 게 사라지고 수평적인 관계만 남는다는 거죠. 듣다 보니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들죠. 어디 소설 속에 나오는 유토피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유토피아가 아니라 프로토피아래요.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없는 장소인데 프로토피아는 꾸준히 발전하면 닿을 수 있는 미래래요. 말장난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인류의 도덕은 가끔 퇴보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진보할 거라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려왔으니까. 그리고 도덕의 궤적은 길지만 결국 정의로운 방향으로 구부러질 테니까. 마이클 셔머 교수의 도덕의 궤적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속의 방이었습니다.